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문학을 이제 통시로 우리가 비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데요. 20세기의 T.S. 엘리엇의 황무지를 서두 부분을 좀 봤고요. 이제 똑같은 4월을 주제로 한 이 중세의 영시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초스의 이 캔터버리 테일스의 서시의 첫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뭡니까 제가 그 T.S. 엘리엇의 시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 4월을 똑같이 노래하는데 이 관점이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지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때는 중세영어입니다. 중세영어인데요. 중세영어이기 때문에 현대영어하고 차이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고대영어 11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는 중세영어가 쓰인 시기인데요. 발음과 철자가 틀리게 되죠. 일단 그 발음과 철자 의미들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설명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시의 외형적인 요소하고 내적인 요소를 두 개 다 분석이 됩니다. 외형적인 요소는 어휘가 어떻게 좋아야 되는지, 시의 형태가 어떤 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스탄자 연으로 되어 있는지, 매듭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운율은 어떠한 운율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강세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제 외형적인 틀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외형적인 틀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의 내용, 소재와 주제, 이야기, 스토리, 내용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외형과 내형의 긴밀한 조합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고전문학, 중세, 고대로 갈수록 아주 긴밀하게, 아주 절묘하게 어레인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중세 영어로 읽어볼 테니까 그 운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e that April with his surest slaughter, the drought of Marchiel has preceded the slaughter, and passed every vein in sweet liquor, of which virtue engendered is the flower. One Zephyrus echo with his sweet breath, inspread has in every holten has, the tender croppers and the young son, has in the ram his halve curious iron, and small fullest mark melody, the slepen all the nict with open ear, so preces hem nature in hira courages, zanne longen folk the goron pilgrimages. 어떻습니까? 운율이 현대 영시와 틀리죠. 훨씬 부드럽지요. 자, 부드럽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각행 끝행의 단어를 봐보십시오. 발음을 봐보세요. His should soter. 두 번째 행의 끝에 roter. 터로 끝났죠. 그 다음에 liquor, flower, 우어, flower, 우어로 끝났죠. 그 다음에 breath, has, 스로 끝났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식 마지막 운율이 같다 이것이죠. 이것을 가군이라 합니다. 가군. 푸트라임, 가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서의 라인이 굉장히 캔터버리 테일스의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이와 같이 이행식 끝에 운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는 이것을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그 8대 불가사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가군을 맞추려면은 여기에 맞는 어휘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 어휘가 다음 행의 운과 맞출 수 있는 그런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십 라인의 시라면은 그 몇 개월 연구해서 어휘를 짜면 되겠죠. 그래서 몇천 라인이거든. 몇천 라인 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운율에 대한 작시법이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어휘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천재적인 작가라는 그런 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영시에 가게 되면 고대 영시는 두 운을 맞추게 되거든요. 베어울프 같은 경우는 3182라인인데 3180의 거의 대부분이 하이퍼메트리 과잉 음질을 제외하고 두 운이 정확히 맞춰지게 되거든요. 고대인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옛날 사람들이고 공부 기관 뭡니까? 학술 기관도 없었고 제대로 영시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정교한 운율 패턴이 나온다 이것이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계속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같이 보니까 각 이행씩 맞춰가지고 마지막 운율이 같다는 것이죠. 각운. 이것은 이제 영어로 카플리크입니다. 이연 영구 그런 걸 쓰죠. 이행 대구. 이행씩 같다 이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세에 얘같이 보니까 이 가군을 쓰였는가 하면은 상당수 동시대의 작가들은 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인 그린라이트, 가인경과 그린라이트 중세 로망스의 압권이라고 부르는 그 로망스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런 엔드라임이 아니고 두운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대 작가인 랭랭드, 농부 피어스의 꿈, 거기서 보면 두운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주 강렬하게 이 이행 대구, 가군을 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One that appeared with his shirtless daughter, the drought of March has perceived to the rotor. 두 번째 행을 보시면은 the drought of March has perceived the rotor. 정확히는 안 맞습니다만 iambic, 약강 500개 iambic 펜타메 들어말 쓰게 되는데요. 이 영어의 지금날 영어 회화에서도 모든 영어의 기본적인 패턴, 운율 패턴이 말입니다. iambic거든요. 엑센트 강세가 말이죠. 약강. 근데 조서가 이것을 많이 썼습니다. 이 전체 뭡니까? 이 조세의 뭡니까? 테일을 보게 되면은 이 약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 drought of March has perceived the rotor. 이것을 영시에서 최초로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적용한 작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초선 어떤 업적이 있는 거 아니요. 동시대 작가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이 라틴어로 글을 썼어요. 근데 제프리 조선은 런던 영어의 자긍심을 가지고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뜻을 보게 되면요. 4월에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중세 영어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정확한 이제 풀이는 초보 영문학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략 빨리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4월이 그의 감미로운 소낙비로서 3월의 가뭄을 꿰뚫고 뿌리까지 꿰뚫고 4월이 그의 감미로운 소낙비로서 3월의 가뭄을 뿌리까지 꿰뚫고 그리고 그 물기로서 그 물로서 그 리퀴드 그 물로서 모든 줄기들을 흠뻑 적시고 그러자 그 힘에 의해서 꽃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노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절묘하죠? 그리고 서풍이 제피로스 서풍이 또한 그의 감미로운 숨결로서 산천 초목에 있는 연한 줄기들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서풍이 봄에 부는 서풍이 그의 감미로운 숨길로서 홀텐 헤스 그러니까 평원에 있는 연한 크로페스 연한 순들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그리고 젊은 태양이 램자리에서 그의 반주기를 시작했을 때 4월이 그러하다 것이죠. 젊은 태양 이 중세인들 보니까 이 천문학 있게 되는데 이제 램자리 봄이 되면 처음 천문학에 움직이는 자리가 램자리 수당궁 자리인데요. 이제 성적 에너지가 강한 그런 뭐니까 그 주기로 보게 되는데요. 이 첫 주기입니다. 첫 주기의 반 과정을 시작했다. 젊은 태양이 이제 막 움직이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younger sunner 젊은 태양 한 것입니다. 젊은 태양이 이제 그 램 주기의 반을 막 지났고 그리고 스말레 풀레스 마크 멜로디 small birds make melody 그러자 4월에 조그만 새들이 뭐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노라. 근데 그 새들이 they slept all the night with open ear 그 새들이 all the night 밤새도록 with open eye 뜬 눈으로 잠을 잤노라. 뜬 눈으로 잠을 잔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리노라. 뜬 눈으로 밤을 잤다. 뭡니까?
예, 일종의 그러니까 우회적 표현인데요.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새들이 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봄의 생명력이 뭡니까? 봄의 봄비, 샤워, 봄비의 물, 생명력에 의해 가지고 식물 세계가 새롭게 돋아나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제프로 서풍에 의해서, 서풍의 감미로운 입김에 의해서 평원에 있는 연한 순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자, 그러니까 태양이 또 보니까 반주기를 시작했고, 그러자 small birds, 이제 동물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짝짓기를 한다 이것이죠. So, 프리켓 한 나추레 인 히라 코라제스. 그리하여 자연이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프리켓스 자극을 주노라. 자연의 힘이 그들의 마음에 춘심을 부추긴다 그런 말이죠. 잔너 롱게폴 그 두고는 필그리마제스. 그리하여 그러자 사람들은 순례를 long for 영원하게 되노라 이겁니다. 아주 감미롭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T.S. 엘리엇이 뭡니까? 4월은 잔인한 계절. 잠깐 비교해 보시죠. 예. 잔인한 계절.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불러내고 죽은 땅이기 때문에 라일락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순환이 정지된 것, 끊겨진 것을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stirring the roots, 무감각한 뿌리들을 봄비로 부추긴다. 봄비가 바로 이 제프리 초스에서 뭡니까? 슈레스 소터, 부드러운 봄비가 부드러운 봄비가 내려가지고 3월의 가뭄, 이제 겨울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봄비가 가뭄이 끝나고 이제 봄비에 의해서 이제 가뭄이 끝나게 되는데요. 봄비에 의해서 가뭄이 끝나게 되고 이 봄비에 의해서 이제 뭡니까? everything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라워, 꽃과 그리고 모든 식물의 줄기들이 이 봄비의 수액을 받아가지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T.S. 엘리엇에서 보였던 라일락스, 데드랜드, 죽음의 땅에서 피어나려고 하는 라일락과 물의 생명력에 의한 물에 의해서 새롭게 뭡니까? 리버스,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하고는 완전된 T.S. 엘리엇하고 이 뭡니까? 캔터버리 프롤로그는 완전 상반된 견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본다. 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본다. 자연을 묘사하더라도 이런 작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반대로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감흥은 틀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은 이 자연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이 작가들은 긍정과 부정에 거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 중요합니다만은 심미적인 미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T.S. 엘리엇 씨가 4월에 잔인한 계절이고 뭡니까? 문명이 정지되어 있고 의식이 뭡니까? 소멸되어 있고 뭐 등등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를 보면서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명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자연의 순환에 대해서 생명의 순환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뭡니까? 깊이 있는 어떤 그 멋과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게 문학의 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자, 먼저 식물계가 나오죠. 식물계. 자, 자연의 사이클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먼저 식물계가 나옵니다. 식물계. 보십시오. everyday 모든 줄기에 모든 뭡니까? 생명 나무의 줄기에 이 봄비가 내려가지고 봄비가 이제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지고 생명력 식물계가 식물을 얻게 된 것이죠. 꽃이 engendered 그러니까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제피러스라는 것은 서풍입니다. 서풍이 그의 감미로운 숨결로서 평원에 있는 연한 순들의 생명력을 부여했노라. 아주 절묘한 구절이죠. 여기에 이 제피러스라는 것은 이 서풍인데요. 웨스트 윈드인데 P. 셸리예요. 셸리가 이제 웨스트 윈드라는 뭔가 영감적인 그 시를 썼는데요. 이 웨스트 윈드인데 이제 이 서풍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때 그 중국에서 중국 학자가 이제 캔터버리에서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이 제피러스 서풍, 미풍, 서풍을 서풍으로 옮길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서풍은 문자 그대로도 이 봄에 부는 미풍,
여인의 뺨에 부딪히는 미풍, 그래서 가슴이 설레게 하는, 인간에게 설레게 하는 것. 이런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자연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서풍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연의 기운인데, 이것을 메타포로 봐가지고 서풍하게 되면 웨스턴 인플루언스, 서구의 영향, 이렇게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마오쩌둥 시대에 이 서풍이라는 말 함부로 못 썼죠. 그래서 그 번역하신 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중국 학자가 내려온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풍이 감미로운 숨결로서 초원에 있는 뭐 연한 순들의 생명력을 부여했고, 인스피레이드, 생명력을 부여하다. 자, 그리고 젊은 태양이 그의 주기를 반쯤 달렸고, 램 주기를 반쯤 달렸고, 그러자 새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식물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새, 동물계가 나온 것이죠. 동물계가 나옵니다. 새. 근데 이 새들이 뭘 합니까? 짝짓기를 하는 것이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밤에 짝짓기를 하니까 뜬 눈으로 지새운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짝짓기를 한다. 이게 뭡니까? 성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 대를 잇기 위한 성적 행위도 되는 것이고, 여하튼 성에 대한 섹슈얼 뭡니까? 코노테이션이 함의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식물계는 어떻습니까? 식물계는 이제 감미로우니까 4월에 봄비가 내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된 거였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봄비가 봄비, 물이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물계는 물을 받아요. 수동적이죠, 이게. 수동적이죠. 동물계는 짝짓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이죠. 그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식물계와 동물계의 차이가 수동성, 능동성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자 자연이 모든 동물들한테 뭡니까? 춘심을 불어넣었다. 봄의 활기력, 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례를 갈망하기 시작한다. 맨 마지막에 사람이 등장이 되죠. 식물계, 동물계, 그다음에 사람, 인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 식물계는 물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뭡니까? 생명을 얻어가지고 꽃을 피우게 됐지 않습니까? 성장이 되고, 동물계는 본능적인 거, 이 성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죠. 본능적인 행. 본능에 집착해가지고 성행위를 한다 이것이죠. 근데 인간은 뭐합니까? 그러자 인간들은 순례를 갈망한다. 순례가 무엇이죠? 순례가 성자의 무덤을 가가지고 어떤 그 위대한 뭡니까? 기독교 뭡니까? 성자의 그 뭐 순교를 당했다거나 그런 장소를 가가지고 영적 결단을 하게 되고,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awakening, 각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목적이죠. 영적 각성. 원래 이제 중세 때 순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병 고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순례를 홀리 플레이스에서 슈라인, 성지 순례 간 경우가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대부분은 뭡니까? 영적 각성.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거 스피리추얼, 새로운 영적인 어떤 결단, 각성을 얻기 위해서 이 순례를 가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와 같이, 식물계는 이와 같이 수동적, 동물계는 본능에 의한 성에 집착하게 되는데, 인간들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순례를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시 구절입니다만 여기서 보니까 식물계가 먼저 등장하게 되고, 동물계가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인간이 나온다. 그런데 각각 식물계, 동물계, 인간의 차이점이 극명히 나오는 것이죠. 예, 식물계는 수동적이다. 동물계는 본능에 입각하는 그런 능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인간은 이와 달리, 물론 인간에게도 본능적인 성에 대한 욕구를 할지, 음식에 대한 욕구를 할지, 이런 본능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순례를 갈망한다. 어떤 영적 스피리추얼리티, 영적 결실, 영적 각성을 갈망한다. 고차원적인 새로운 존재를 나온 것이죠. 예. 고차원적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종의 창조물인 것이죠. 창조물. 식물계도 하나님의 창조물, 동물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창조물 중에서도 뚜렷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끝나지 않고 이 짧은 시 구절에 초호서는 엄청난 함의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았던 T.S. 엘리어트의 황무지에서도 함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앞부분에 뭡니까? 4월은 잔인한 계절, 이 부분에서는 함의가 물론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전반 구체적인 그런 함의 같은 것은 나중에 이어지는 계속 1부, 2부, 3부 이어지는 그쪽에서 아주 자세히 뭡니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S. 엘리어트의 앞부분만 봐가지고는 전반적을 다 포함할 수는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캔터버리 테일스의 서시에서는 상당 부분의 초서가 의도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식물계, 동물계,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봐보세요. 자, 자연계, 동물계, 인간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물계하고 동물계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까? 처음에 자 4월에 감미로운 소낙비가 보슬비가 3월에 가뭄을 깨뜨고 모든 식물에 뭡니까? 줄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노라. 그래 꽃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꽃이 만개하게 되었노라. 식물계에 힘을 얻게 하는 동력 요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감미로운 스위트 샤워스 물이죠. 벌써 그러니까 생명력을 새롭게 하는데 먼저 제일 요소 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 봐보죠. When Zephyros echo with his sweet breath, inspired has in every Holton has. 자, 그리고 서풍이 그의 감미로운 숨결로서 평야에 있는 연한 순들의 새로운 생명력을 집어넣었노라. 무엇이 나옵니까? 식물계가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Sweet breath, 서풍, 무엇이죠? 공기죠. 그죠? 물, 공기. 생명력을 얻는데, 생명을 새롭게 태동시키는데 어떤 동력 원인들이 바로 물, 공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 그의 반주기를 시작했노라. 태양이 서서히 뭡니까? 역동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이제 시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태양의 힘에 의해서 뭡니까? 지상세계의 여러 생명체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태양, 무엇입니까? 화. 불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것들, 이 식물이 있는 곳, 이 땅이 나오죠. 예, 홀튼 헤스랄지 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까?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히 식물계하고 동물계에 있어서의 생명력을 이렇게 뭡니까? 새롭게 부활시키는데 적용한 동력, 원인, 그들이 물, 공기, 불, 땅, 지죠. 지수, 화, 풍.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겁니까? 우주의 근본 요소들, 4원소설, 3원소설, 2원소설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조서가 그런 고대 철학자들의 그런 책들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작품을 써놨는데 지금 제가 이제 분석하듯이 보니까 이런 요소도 있다 해가지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좌우지간 우리가 다양한 레퍼런스 고대 철학자들 할지 의학이라 할지 미적 어떤 글이라 할지 종교적인 관점 같은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학의 풍요성이고 문학의 다양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은 이 작가가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같이 보니까 4원소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중세는 기독교 세계지 않습니까? 조서 자신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이 조서가 글을 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들에서 경건하지 못한 야한 이야기들을 철회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 중에 미르스테리 할지 리브스테리 할지 그냥 야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아주 경건한 이야기 있게 되고 성스러운 이야기 있게 되고 인간의 도덕성의 함양을 고치기는 그런 이야기 있게 되고 그래서 야한 이야기들 다 없애버렸으면 쓰겠다. 없애버린 철회가 있게 됩니다. 기독교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 천지 창조 제네시스 처음 봐보십시오. 식물기가 나오고 동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죠. 순서가 식물계, small forest, 작은 새들이 바로 동물계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물계, 동물계, 인간. 여기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의 하나님의 유일간의 창조 그 순서와도 일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연관된 쓰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제프리 초스의 캔터버리 테일스의 프롤로그에서 이제 문학적인 주제, theme, 다양한 소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분석은 이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분석이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르게 분석하고 있고, 분석은 또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저의 분석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물론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를 이해하는데 이제 풍요롭고 다양성을 제가 이제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제 중세라는 것은 기독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 기독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이것이죠. 어떤 거 있습니까? 4월. 조서가 환단 아프리얼 하면서 4월로 시작했거든요. 4월. 물론 4월은 이제 봄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게 되죠. 자, 4월이 어떠한 거 있을까요? 지금 이 짧은 부분의 핵심 주제는 생명력의 부활입니다. 식물계의 부활, 동물계의 뭡니까? 성행위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역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인간들은 영적인 각성, 새로운 무딘 세상 속에 살다가 다시 영적 각성의 세계, 부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에요. rebirth. 이게 되기 때문에 4월과 연관된 부활의 쓰임은 뭐가 있습니까? 주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서양 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함께 3일에 부활한 거. 이런 부활절에 바로 뭡니까? 숨어있는 쓰임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T.S. 엘리어트의 4월, 여기서 보여준 4월이 바로 메모리가 그러한 부분인데요. 기억과 소망이 혼합돼 가지고 존재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의식 세계, 20세기 살고 있는 서양인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과 부활, 생명력의 부활, 의식의 부활이 기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한 요소를 또 T.S. 엘리어트도 분명히 이걸 생각했던 것이죠. 부활절을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초서 중세 550년의 초서는 바로 이 부활절을 더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여기서 보니까 이 창조물들, 피조물들, 식물계, 동물계, 인간들의 새로운 뭡니까? 변화로 복구되는 거, 회복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죽음과 부활. 이것이 연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월에 이 생명력을 새로 얻고 새로운 뭡니까? 계절을 맞게 되고 생명의 사이클을 맞게 되고 있다. 이것은 꼭 기독교의 부활 말고도 이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한 5월의 풍요의 여신이 있게 됩니다. 그 이제 스칸디나비아를 중심으로 풍요로운 여신한테 뭐 공물을 바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의식 활동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풍요의 여신이 풍요 다산, 새로운 생산력을 인간들에 공급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사십니까?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생명력, 자연계에 뭡니까? 풍요롭을 다시 생산해 준다, 창출한다. 이것과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월 속에는 이 기독교의 부활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동시에 패간, 이교도적인 그런 뭡니까? 요소도 갖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문학, 작가, 그 자기의 생각과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 표현력에서 다르다. 표현력이 다양하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구체화된 주제가 구체화된 주제가 어떤 어휘를 통해서 어떤 운율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는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 철학과 달리 분명히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역사는 팩트만 다루게 되고요. 사실만 다루게 되는 것이죠. 철학 역시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에 대해서 true, false, 진, 허위 이 두 개를 규명하면서 끊임없이 파고드는 것이죠. 근데 문학에서는요. 어떤 그 뚜렷하게 진리다, 허위다 이것도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약간 추상적인 것도 얽히게 되고요. 인간의 내적 심상도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의식구조를 말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식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한두 마디로 true, false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역사, 문학, 철학과는 다른데요. 이러한 시를 읽으면서 또 T.S. 엘리ot의 황무지, 사월을 비관적으로 보았고 문명의 마비 현상을 보았고 어떤 그 새로운 시즌은 돌아왔지만은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무감각한 의식 세계, the roots, 무감각한 뿌리. 그러니까 20세기 인간의 무감각한 의식 구조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규명하면서 보면서 감상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영문학, 문학은 영문학, 인문학은 그 자체에 목적성이 있게 되는 거고 생각해 보니까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문학을 공부하는 맛과 멋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또 뭐 자긍심이라 할지 어떤 그 세상의 다른 학문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인문학만의 고유한 그 맛과 멋, 취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영문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이제 규명해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표현, 주제나 소재가 어떤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봤습니다. 이 통시적으로 20세기 T.S. 엘리오트 시하고 중세의 캔터버리 이야기 조서 시를 봐가지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영문학의 작가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